아인슈타인의 일생 그리고 명언. 어느 나이가 지나면 독서할수록 마음은 창의성으로부터 멀어진다. 너무 많이 읽고 자기 뇌를 너무 적게 쓰면 누구나 생각을 게을리하게 된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인 16대부터 빛과 같은 속도로 물체가 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에 골몰했습니다. 이런 엉뚱한 상상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연결시키는 4차원 시공세계라는 새로운 시공 개념을 낳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인슈타인. 20세기 인류 문명사의 가장 큰 족적 발자국.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879년에서 1955년. 아인슈타인은 가장 위대한 과학자일 뿐 아니라 20세기의 인물 중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남긴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성 이론을 처음 제가하였고 원자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통일장 이론이라는 웅대한 꿈을 남겨주었다. 통일장 이론은 입자 물리학에서 우리 우주의 근본 물질과 그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는 가상적인 장론이다. 통일장 이론은 현재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특히 아인슈타인과 관련되어 통일장 이론이 언급될 때는 1920년대 이후 아인슈타인이 만들고자 했던 통일장 이론을 지칭한다. 아인슈타인은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로 알려져 있듯이 20세기 물리학의 또 다른 기둥인 양자역학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의 삶과 과학적 업적을 소개한 책은 지금까지 발간된 것만 하더라도 400종이 넘는다. 실제로 어떤 사람인가와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는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우리가 천재 과학자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아인슈타인의 어린 시절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 1879년 독일 남부 울룸에서 태어났는데 3살이 지날 때까지도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외할머니의 편지와 누이 동생 마야의 기억을 살펴보면 그는 어려서부터 잡담을 좋아하지 않는 사색적인 어른 같은 아이였던 모양이고 실제로 본인의 해고에 따르면 일부러 말을 하지 않으려 했다고 한다. 아인슈타인이 출생한 직후 아버지의 전기사업이 신통치 않았던 가족은 원헨으로 옮겼지만 힘든 생활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7살 때부터 신동이라고 불렀지만 다른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로 성장했다. 그의 학교 생활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좋아했던 수학이나 라틴어 등에만 집착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수학과 칸트의 철학 그리고 실로와 셰익스피어, 게트의 작품에 빠져들었고 어렵게 배운 바이올린과 피아노에 중독이 되기도 했다. 아인슈타인의 복잡한 사생활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치리 공과대학의 입학을 위해 치리에서 40km 떨어진 곳에 있던 아라우 김나지움에 편입했다. 치리 공과대학에서 아인슈타인은 많은 교수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학생이었다. 자신의 능력을 인정해 주었던 베버 교수에게조차도 그가 제임스 맥스웰의 업적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교수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결국 베버의 강의를 포기해버리고 혼자 맥스웰의 이론을 독학했다. 교수들과 원만하게 지내지 못했던 그는 졸업시험에 겨우 합격했다. 변변한 일자리도 없이 가정교사로 근근히 살아가던 그에게는 스위스 시민권을 얻기도 쉽지 않았다. 시의회 담당자들을 설득한 후에야 어렵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었고 평발과 정맥류 때문에 병역도 면제받게 되었다.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능력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자신이 속세의 수도원이라고 부르던 베른의 특허 사무소에서였다. 훌륭한 인격과 좋은 두뇌를 가진 사무장 프리드리히 할러는 수도원장이었다. 아인슈타인은 급여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자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마음껏 토론을 즐기기도 했다. 그들은 권위주의에 젖은 아카데미 회원들을 빈정대는 의미에서 자신들의 모임을 올림피아 아카데미라고 부르기도 했다. 베른 과학자 협회에 가입한 아인슈타인은 1903년 12월에 자신의 전자기파 이론을 동료들에게 발표하기도 했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빛을 보게 된 1905년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른 봄날 아침 문득 떠오른 생각으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논문 4편을 발표한 것이다. 오늘날까지 유용하게 쓰이는 강전효과는 그에게 1921년 노벨 물리학상을 안겨주었고 브라운 운동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정도로 작은 원자의 존재를 처음 밝혀준 획기적인 성과였다. 모든 물체의 움직임이 상대적이라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의 상징이 되어버렸고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 관계는 훗날 원자탄 개발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으니 그에게는 정말 주옥 같은 한이었던 셈이다. 아인슈타인에게는 1906년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베를린 대학의 막스 플랑크를 비롯한 많은 과학자들이 아인슈타인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가정생활도 원만했다. 승진과 봉급도 많아졌지만 아인슈타인은 스스로를 쥐엄한 연방 잉크 똥싸개라고 책찍질을 하면서 더 많은 연구를 하고 싶어 했다. 일찍부터 아인슈타인을 유명한 물리학자로 점치고 두었던 7위 공과대학의 알프레드 클라이너는 그에게 베른 대학의 강사직을 지원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베른 대학의 물리학과 학과장은 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불능이라면서 그를 탈락시켰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의 명성은 계속 높아갔고 결국 그는 정들었던 특허사무소를 사직하고 베른 대학을 거쳐 7위 공과대학의 조교수로 취임하게 되었다. 우주의 근원을 밝혀보려고 10년을 애태우던 그는 1915년에 마침내 내면에서 뭔가 우지근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엉켜 있다는 상대성 이론은 과학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지만 과학에는 문외한인 기자들의 선정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오히려 더 유명해졌다. 특히 미국의 과학계는 그를 조롱거리로 삼기도 했다. 양자론을 신은 주사위 노래를 하지 않는다 하면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인슈타인은 1922년부터 평생을 통일장 이론을 위해 노력했다. 1932년 미국에 정착하게 되면서부터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과
원자탄 개발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활발한 사회 참여가 문제가 되어 FBI의 내사를 받기도 했고 이스라엘 대통령이 되어 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했다. 영국의 과학 철학자 스노가 일생의 후반부를 낭비해버렸다고 한탄했던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1955년 76세 일기로 알 수 없는 독일어를 내뱉은 후에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명언. 성공한 사람보다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 만유인력은 사랑에 빠진 사람을 책임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은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우리 모두는 초대장도 없이 비자 발전으로 지구에 온 방문객이다. 하지만 나에겐 이 비밀조차 감탄스러울 따름이다. 물리학을 믿는 나와 같은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구별이란 단지 고질적인 환상일 뿐이라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 건강에 도움이 되고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데에는 채식주의 식단으로의 진화만 한 것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컴퓨터를 믿을 수 없이 빠르고 정확하며 멍청하다. 사람은 매우 느리고 부정확하며 뛰어나다. 둘이 힘을 합치면 상상할 수 없는 힘을 가질 수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발견한 적이 없다. 수학 법칙은 현실을 설명하기엔 확실치 않고 확실한 수학 방법은 현실과 관련이 없다. 내 자신의 무지를 절대 가소평가하지 마라. 위대한 정신의 소유자는 항상 범인의 극심한 저항에 부딪힌다. 후자는 기존의 편견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지 않고 지성을 정직하고 용감하게 사용하여 사고의 결실을 명료한 형태로 표현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함이다. 신비함은 모든 진실한 예술가, 과학의 근원이다. 지혜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노력해 얻는 것이다. 나는 우주의 원리가 아름답고 단순할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모든 과학의 위대한 목표는 최대한 많은 경험에서 얻은 사실을 최소한의 가설이나 원리에서 추론한 논리적 해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정말 위대하고 감동적인 모든 것은 자유 안에서 일할 수 있는 자들에 의해 창조된다. 운명은 권위를 경멸한 나를 벌하기 위해 나 자신을 권위자로 만들었다. 나는 상상력을 자유롭게 이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예술가다.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균형을 잡으려면 움직여야 한다. 전쟁을 피하는 동시에 준비할 수는 없다.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인류의 행복하고 품위 있는 삶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는 그 무엇에 대해도 나의 공을 주장하지 않는다. 시초부터 종말까지 모든 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에 의해 결정된다. 별, 인간, 식물, 우주의 먼지뿐만 아니라 벌레 등 우리의 모두 보이지 않는 저 먼 곳에 피리 부는 사람의 곡에 맞추어 춤을 출 뿐이다. 내 길을 비춰주고 매번 삶을 유쾌하게 직면하게끔 새로운 용기를 줬던 이상은 친절, 아름다움, 진실이었다. 인간의 노력, 소유, 외적인 성공, 사치 같은 진부한 요소들은 언제나 경멸스러웠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호기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존재 이유가 있다. 영원성, 생명, 현실의 놀라운 구조를 숙고하는 사람은 경외감을 느끼게 된다. 매일 이러한 비밀의 실타래를 한 가닥씩 푸는 것으로 족하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잊지 말라.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상상력이다. 지식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상상력은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안는다. 신성한 호기심을 절대 잃지 말라. 천재라고 불리는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들어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을 많이 가지며 의문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의문을 풀기 위해 노력하고 끝까지 도전하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생과 명언을 들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